후손, 만년 후손, 10만 년 후손까지 그걸 만들고 그게 있어야 돼요. 거기서 제대로 안 돼서 고장나서 사고 나면, 방사능 누출 사고 나면 자기들이 죽어요. 이거는 그래서 후손들에게 너무나 큰 짐이죠. 인간성에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인간성이라는 게 뭡니까? 자식들 키워보셨죠? 어떻게 키우세요? 맛있는 거, 좋은 거 애들한테 다 주고, 좀 못한 거 부모님이 다 희생하고, 그렇게 해서 키우는 게 자식이에요. 이게 바로 내리사랑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인간성에 맞는 거예요. 근데 원자력은 어때요? 좋은 거, 전기회 때 우리가 다 보고, 골치 아픈 쓰레기는 자손 대대로 남겨놓는 거죠. 인간성에 맞지 않아요. 사고가 안 나더라도 대책이 없어요. 그게 바로 원자력입니다. 그런데 사고까지 났죠? 어떻게 났습니까? 지진 빠바박 나니까 원자로에 붙어있는 파이프들이 많은데 덜덜덜 떨리면서 어딘가에 금이 간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물이 빠져버린 겁니다. 냉각수 빠졌다. 불은 안 꺼졌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전자에 물 끓이다가 물 다 달아졌어요. 불은 안 꺼졌어요. 어떻게 돼요? 주전자 타는 거죠. 그 꼴 된 겁니다.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해결료 봉. 해결료 봉이 녹아버린 겁니다. 금속인데.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우라늄 녹아버린 겁니다. 액체 상태로 여기 이렇게 고여버린 거예요. 이걸 노심용융이라고 합니다. 한번 합시다. 노심용융. 들어보셨죠? 노심용융이 한번 돼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이거를 담을 그릇이 없어요. 뭘로도 못 담아요. 원자로 20cm 두께 강철 녹아버렸습니다. 철이라는 것도 뭐예요? 녹여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온도가 되면 녹게 돼 있어요. 여기가 녹았어요. 그래서 이 100톤의 해결료가 밑으로 쭉 흘러버렸어요. 철과 함께 섞인 상태. 여기서는 핵가가 만들어나요? 일어나는 거죠. 콘크리트 이것도 역시 광물질입니다. 광물질은 뭐든지 다 녹게 돼 있어요. 충분히 온도가 올라가면. 콘크리트가 녹았어요. 밑으로 주르륵 내려가요. 땅을 파고 내려가요. 바위, 돌, 흙 모든 걸 녹이고 내려가요. 이게 얼마나 내려갔냐? 몰라요. 앞으로 얼마나 내려갈 거냐? 몰라요. 양이 얼마냐? 몰라요. 온도 몰라요. 색깔 몰라요. 방사능량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사람이 거기 접근하면 즉사해요. 그래서 못 갔어요. 3년이 지났는데 아직 못 갔어요. 그래서 일제 로봇을 집어넣었어요. 즉사했어요. 미제 로봇을 넣었죠. 즉사했어요.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보세요. 이 녹아버린 해결료, 땅을 파고 내려가고 있는 그 녹아버린 해결료 사진 한 장 없습니다. 언제 찍을 거냐? 모릅니다. 가만 놔두면 또 터지죠? 식혀야죠? 물 붓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죠? 그 다음에 이 해결료 식힙니다. 그 다음에 이 물 어디로 가요? 컨테이너에 다 담아놨어요? 아니에요. 일부 담아놔요. 나머지는 나가요. 바다로 나가요. 이게 바로 오염수입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 지나다니고 있는 지하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지하수하고 얘하고 만나해. 그러면 그거는 또 나가요. 오염수가 돼서. 이 오염수는 그럼 언제까지 나가요? 녹아버린 해결료 치울 때까지. 녹아버린 해결료 그럼 언제 치워요? 일본 정부가 얼마 전에 큰 소리 쳤어요. 40년 내로 치울 자신 있다. 이렇게. 40년 내로. 그러나 원자력 전문가들은 40년 내로 절대 못 치운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깎아도 최소 50년 이상 오염수는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길게는 한 100년 이상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살아생전은 못 봐요. 오염수 멈추는 거. 태평양의 오염수 문제는 그래서 최소 50년 이상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10년 내로 끝날 문제 아니에요. 원자력은 그래서 사고가 안 나도 대책이 없지만 사고 나면 더 대책이 없어요. 이런 사고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보시면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있는데 1, 2, 3호기가 모두 100% 노심용융이 다 됐어요. 셋 다 원자로가 다 뚫렸어요. 셋 다 땅을 파고 내려가고 있어요. 셋 다 지금 지하수 때문에 오염수가 나오고 있어요. 한심한 상황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물통
10년 이상 여기서 시킨다는 물통 1호기, 2호기 괜찮아요. 3호기가 터졌어요. 4호기가 터졌어요. 체르노빌 사고 이거 하나 터진 거죠? 후쿠시마는 이놈 이렇게 터진 겁니다. 어느 사고가 더 커요? 후쿠시마가 훨씬 크죠.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너무 쉽지 않아요. 일본 뭐라고 얘기해요? 체르노빌이 후쿠시마보다 10배 더 큰 사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냥 거짓말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본 정부 후쿠시마 핵사고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해왔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염수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6개월 전까지 3년 내내 나왔는데 거짓말이었죠. 들켰죠.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하루에 1200톤 나와요. 이러고 있어요. 하루에 1200톤 믿을 수 있어요? 저는 못 믿습니다. 1200톤 해봐야 하루에 원자로 하나 헹굴까 말까예요. 얼마 안 됩니다. 그거. 도저히 그걸로는 시킬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못 믿습니다. 일본 정부, 도쿄전력, 후쿠시마 핵사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해왔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이 핵사고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보세요. 여기 후쿠시마, 도쿄 이만큼 고농도 오염지역이 됐어요. 일본 땅의 약 20%쯤 돼요. 그리고 이 반경이 350km입니다. 반경 350km. 일본 땅 넓어요, 제법. 이 고농도 오염지역의 넓이가 남한 넓이 비슷해요. 350km면요, 고리원전에서 의정부까지 직선거리요. 모름이 합니까? 한국에 핵사고 나면 남한 전체가 저런 파란색 고농도 오염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농도 오염지역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저농도로 오염된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염지역이 몇 프로쯤 됩니까? 일본 땅 중에? 반 넘죠? 한 70% 돼요. 땅에 70% 오염됐다. 뭐를 해요? 농산물에 70% 오염된 거예요. 그거는 곧 밥상에 70% 오염된 걸 의미합니다. 반찬 10가지 중에 7가지가 세슘이 나와요. 밥 10그릇 중에 7그릇이 세슘이 나와요. 그 오염된 밥상을 3년간 받은 겁니다. 일본인 전체가. 여기 살면 안전할 것 같아요? 여기 오염 안 됐습니까? 아니에요. 음식은요, 식품은 전국 유통이에요. 여기 살아도 오염된 식품 먹어야 돼요. 땅이 오염되면 300년 간다 얘기합니다. 세슘 반감기 30년. 그거 10번은 지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3년 지났죠? 297년 남았어요. 어떡할 거예요, 일본 사람들? 피폭을 피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300년이면 10세대. 증손의 자손까지. 매일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 먹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저녁, 밤참까지. 세슘을 먹는 겁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본? 저는 저 나라의 국군이 꺾인다. 그렇게 합니다. 국민이 건강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건강한 애들 저기서 못 키워요. 끝났어요. 저는 재작년에 일본에 가서 그 얘기를 그냥 했습니다. 일본 의사들이 저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와달라고 갔어요. 의사들이 100명이 앉아있어요. 의사들 100명 잘 안 모여요. 100명이 앉아있어요. 거기서 일단 감동을 받았죠. 더 열심히 해야지 하고 그 얘기를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들, 일본 땅이 이렇게 오염됐습니다. 여기는 사람 살 데가 못 됩니다. 모두 이민 가세요. 그렇게 얘기해버렸어요. 표정이 묘해집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안 불러줍니다. 혹시 누가 불러주면 다시 그 얘기 또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서 사람 사는 건 위험하다. 저기서 애 키우는 건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그 오염지도를 보시면요. 이게 지금 5개월 만에 이만큼 갔다고 돼 있어요. 지금 3년 지났죠? 이거의 6배 정도 갔을 것 같아요. 여기 무슨 나라 있어요? 저기 미국이 있어요. 미국 서해안에 세슘이 도달한 것 같아요. 한 서너 달 전부터 미국 쪽에서 뉴스 나옵니다. 캘리포니아 쪽, 태평양 쪽 세슘 나온다. 이런 뉴스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미리 알았었어요. 여기 사고 나자마자 저는 궁금하면 못 참아요. 바로바로 전화합니다. 해양학자한테 전화해서 이거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립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년 걸립니다. 그럽니다. 깊은 바다는 1000년 걸립니다. 그럽니다. 제일 빨리 오는 놈이 그러니까 앞으로 2년 후에 돌아오는 거예요. 쿠로시오 해교 한 바퀴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근해는 어때요? 깨끗해 보이죠? 진짜 깨끗할까요? 진짜 깨끗해요. 그걸 제가 왜 하냐? 사고 나자마자 저는 측정기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수산물들 세슘 측정을 쭉 했거든요. 우리나라 근해에 지나는 거 동해, 남해, 서해 괜찮습니다. 오염 안 돼 있어요. 다행이에요. 가까운데 해류가 이쪽으로 가요. 그리고 바람이, 서풍이 많이 불었어요. 미국이 직격탄 맞았습니다. 한국은 간접탄 맞았어요. 별로 안 맞았어요. 방사능 비 며칠 안 왔어요. 조금밖에 안 왔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어찌됐건 여기는 지금 오염 안 돼 있고 여기 오염 안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 그러나 일본 땅 오염돼 있죠. 그리고 북태평양 전체가 오염이 됐어요. 여기서 잡힌 물고기들 세슘 나오나요? 나와요. 정부도 여러 번 쟀고 저도 여러 번 쟀어요. 나와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기준치 이하인데? 그래도 안 돼요. 그거를 설명을 좀 드리렵니다. 방사능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들 보시면 이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의학 교과서 전 세계 똑같습니다. 내용. 여러분 아시죠? 한의학 교과서는 한국에만 있어요. 그러나 양의학 교과서는 전 세계가 똑같아요.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방사능에 피폭이 되면 이런 질병이 제일 많이 걸린다. 세 가지가 제일 많이 걸린다. 그 외에도 이런 놈들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외우기 힘들어요. 3개만 외우면 돼요. 요거. 외우려면 한 번씩 발음해 주는 게 도움이 되죠. 한번 합시다. 암, 유전병, 심장병.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걸리는 걸로 교과서에 되어 있는데 암하고 유전병은요. 이게 잠복기가 꽤 길어요. 5년 내지 10년 그 이후 돼야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본에서 본격 상승은 아직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심장병은 어때요? 이건 잠복기가 없어요. 2012년도에 바로 시작된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역학조사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뉴스에 여러 번 났어요. 여러 번 났어요. 일본 신문에. 갑자기 죽는다 사람이. 부검해보면 다 심장마비다. 전에는 노인들만 그 병에 걸렸는데 지금은 아니다. 젊은 사람들이 걸린다. 애들이 걸린다. 그런 뉴스가 너무 여러 번 났어요. 저는 이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미 이거는 시작이 됐다. 얘들은 앞으로 5, 6년 후부터 시작이 될 거다.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병은 앞으로 일본에서 창궐해요. 뻔해요. 너무나 자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가 너무나 많아요.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1986년도에 체르노빌 사고가 났는데 5년, 10년 지난 다음부터 암 환자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이게 무슨 암이냐? 갑상선 암입니다. 여성, 남성, 여자만 올라가요. 벨라루스만 그러냐? 아니에요. 인종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암이 제일 많이 올라가죠? 그 암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올라가는 암 1등 여성 갑상선암이에요. 2등 유방암이에요. 3등이 남성의 위암, 간암, 백혈병 이렇게 내려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원전 주변에 살고 있죠? 그 안에 5km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암이 증가합니다. 제일 많이 증가하는 거 여성 갑상선암, 2등 유방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사능에 피폭이 되면 암이 걸리고 그 암 중에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땅이 오염된 상태니까 어때요? 이 환자 수가 이렇게 내려갈까요?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어디까지 가요? 이 지붕 뚫고 올라가요. 몇 년간 올라가요? 300년 올라가요. 300년 올라가요.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겁니다. 이직이 2011년이라고 보면 그 다음부터 5년, 10년 지난 다음부터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뻔해요. 너무나 뻔해요. 굉장한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거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영향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걸 고민해줘.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후쿠시마에 영향을 받게 되냐 이걸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2006년도 우크라이나 정부 체르노빌 사고 났던 나라죠. 그 나라가 사고 난 지 20년 만에 이런 보고서를 낸 겁니다. 이 보고서를 보니까 피폭 경로를 4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피폭 경로, 방사능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경로. 요거 방사능 물질이라고 칩시다. 저기네요. 방사능 물질이라고 칩시다. 첫 번째 경로는 외부 피폭이에요. 이거 방사능 가지고 이렇게 쪼이는 거죠. 네? 그러면 방사선이 몸으로 지나가 버리죠? 그러나 방사능 물질이 몸에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 외부 피폭이라고 합니다. 1번 외부 피폭. 두 번째는 공기 중에 방사능 물질이 많이 있어요. 근데 숨 쉬어야 되겠죠? 호흡을 통해서 이 방사능 물질이 몸에 들어와 버립니다. 호흡을 통한 내부 피폭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피부 피폭이에요. 방사능 비 왔었죠? 그 비 맞은 거예요. 혹은 방사능에 오염된 화장품 톡 바른 거죠. 어때요? 외부 피폭이 되겠죠? 그리고 아주 일부는 피부를 통해 흡수도 됩니다. 그래서 피부 피폭은 내부, 외부 피폭이 다 지속되어 있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음식을 통한 피폭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이 여기 있어요. 내가 먹어버렸어요. 꿀꺽. 어떻게 됐어요? 몸에 들어와 버렸죠? 세슘? 그거 굉장히 흡수율 좋습니다. 100% 흡수된다. 이렇게 평가되거든요. 그게 바로 음식을 통한 내부 피폭이에요. 이 4가지 경로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의 방사능이 한꺼번에 몸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음식이죠. 당연히. 음식이 제일 중요해요.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렇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체르노빌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땅이 많이 오염됐어요. 그래서 먹지 않아도 외부 피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이 고농도 오염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음식을 통한 피폭이 제일 중요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후쿠시마 영향을 우리 국민이 받는다면